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비공개 핵시설을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 간의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그런데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도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중에 낯선 단어 하나가 눈에 듭니다. 바로 구성. 지금까지 한미 당국에서는 영변과 강선 등을 북한의 공개된 핵시설로 확인했습니다. 구성이라는 장소는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왔던 북한의 비밀 핵시설 장소라는 거죠. 구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보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국의 주요 시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여부가 가장 큰 정보력을 갖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렇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저 구성이라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전에 정동영 장관의 입에서 나와버렸다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정동영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미국이 외교, 국방, 정보 등 여러 경로로 항의를 해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미국이 이렇게 밝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정보 제공 축소, 하루에 50에서 100장가량 대북 정도 공유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미 당국이 지금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안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큰 대목입니다. 이게 참 정 장관의 어떤 발언 리스크인데,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 장관의 입이 문제죠. 입이 문제다. 입이 무거워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보안 유지를 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정보 제공을 한 미국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일부러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구성시라는 전혀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장소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한겨레신문 일면 보도조차도 정 장관 발언 때문에 미국이 정보 공유를 일주일째 중단했다, 이런 보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미 관계가 좋았으면 뭐 또 그 정 장관 입장 측에서도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 좀 갈등 국면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MZ 개방과 관련한 뭐 이런 문제랄지, 아니면은 또 뭐 그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아예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북한이라 부르지 이러한 북한의 호칭, 정식 호칭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미 동맹이나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뭐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매일 정보 공유하던 것을 일주일째 끊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한 그런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통일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내야 이것이 계속해서 정보 공유가 재개되지 않겠냐, 지금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미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재발 방지책, 그리고 좀 내놔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 이거 좀 걱정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사퇴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뭐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 또 대북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되면 이거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뭐 정 장관이 일부러 그랬냐 알고도 그랬냐 뭐 이런 논란 다 떠나서 정보 공유가 일주일째 지금 중단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불신을 주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북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우리 자산만으로는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서의 어떤 최선의 첩보들을 수집하고 있고 우리 측 정보와 첩보도 물론 미국 측에 공유하고 있지만 정보 자산이라는 게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위성망과 휴민트 그다음에 이 정보력은 우리에게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기밀 정보들인데 이게 지금 당장 중단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큰 것 같은데 통일부 해명은 일단 이렇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부 해명은 구성은 여러 연구기관 및 언론 보도해온 내용이다. 가능성을 이런 공개 정보의 근거에 구성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멈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건 통일부 해명이 글쎄 과연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냐는 게 이 부분은 뭐 저 포함한 많은 북한 취재한 기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성에 있다라고 고위 정부 당국자, 특히 정동영 장관이 누굽니까? 대통령과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위 정보 당국자에 있어서 저렇게 사실로 단정하게끔 언급이 되는 것과 여러 뭐 학술이나 국제 언론에서 구성에도 핵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가능성을 보고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일부 해명이 이게 이제 정동영 장관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고 뭐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뭐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다른 학술 자료 또 외국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사실 이 지역에 이제 계속 언급했던 것인데 장관의 입에서 확인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문제가 약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뭐 박지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은 다 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이 이건 언론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런 것들 정동영 장관의 최근에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정책 방향이나 기조 관련돼서 약간은 조금 온도차가 있어서 그것과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공유 중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해석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실제가 무엇인지는 뭐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장관이 지금 최근에는 북한 관련돼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네.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의 뭐 역할 분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 내부에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또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중요하는 이러한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어쨌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금 북한의 유화적인 이러한 제스처를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약간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조금 전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이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이상이 없다. 과거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도 실제 관계를 해보면은 매건 매일 다 만족스러운 관계는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답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안 봐요. 국민의힘에서 당신 당장 사퇴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국민의힘 소리는 할 필요도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대북 정부는 우리 한국의 국정원이 제일 정확하고 그래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과 매일 공유를 한다. 염려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잘 해결된 될 거로 보실까? 그렇죠.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뭐. 자, 뭐 박지원 전 원장은 정보력도 많고 또 대미라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백전노장이 나서 준다면야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논란과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민 최고. 네, 근데 이게 정동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2025년 7월 14일에 정동영 후보자가 직접 저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후보자 청문회라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었던 그 국회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용임에도 왜 이것이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가. 그리고 통일부 측에서도 지금 뭐 국제연구기관 보고서라든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다. 구성, 강선에 있다. 이렇게 그 정동영 후보자가 당시에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과거에 나왔던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떤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 자체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장관과 통일부 측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그 구성 핵시설 발언의 파장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고 공개된 공개 자료를 사용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6년 10년 전이죠. ISIS 국제안보과학연구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논문에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당시 K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작년 재작년에 CSIS라든지 랜드 연구소라든지 보고서에 있었고 또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또 제가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구성을 언급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확대 해석, 억지 비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책임론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된 기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부랑 여권 관계자 발로 나왔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미 정보 공유가 장관님 발언 이후에 제한됐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실로 통일부나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구성 발언이 말씀하신 그 보도대로 원인이라면 그 공개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정보인데 왜 미국이 이렇게 문제 삼는다고 보시나요? 그걸 저 기자님이 취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9달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2005년 9.19 북핵 포기 6자 회담 공동성명 당시에 그 회담을 진두지휘했던 NS 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일에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나 정보 북핵 관련해서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연장에서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당황스럽죠. 어쨌든 최근의 보도는 이제 장관님 발언 이후에 한미
정보 당국 간의 정보 공유가 대북 정보 공유가 좀 제한이 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은 것이 문제지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좀 그렇네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유출로 그러니까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보 유출로 모은 것이 모은 주체가 여권 관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 관계가 굉장히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 정보 제한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찌 됐건 이만한 사안으로 그것이 실제로 어떤 민감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온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역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쯤 해결이 될 걸로 보세요? 언론에서 도와주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까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그것을 정보 유출로 정책 설명과 정보 유출은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그 저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짐작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짐작만 합니다. 이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